월드컵이 11월 중순에 개막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월드컵에 늘 나갔잖아요. 그게 좀 너무 늘 나가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두 번의 월드컵 최종 예선을 거치면서 야 이거 우리가 월드컵 지금까지 나갔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최종 예선 보면서 아 그래 월드컵 우리 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014년도 좀 어려웠고 2018년도 어려웠죠. 네, 분위기가 그래서 최종 예선 동안에도 되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매끄럽게 너무 수월하게 정말 수월하게 예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리아전까지 이겨서 일찍 이번 달 안에 벤투 감독의 행가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벤투의 성적은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이번에 레바논전까지 이겨서 40경기를 이제 치른 벤투 감독인데 26승, 10무, 4패 72득점과 24실점의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경기들 조금 아쉬웠던 거는 2019 아시안컵 때 카타르전의 패배. 아쉬웠죠 그거는. 뭐 부임 직후다 보니까 또 조금 아쉬웠던 그 당시 경기력과 그리고 경기 카타르 잘했어요. 잘했었죠. 카타르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논란이 있었던 한일전. 그래서 저는 이 친선전 자체가 열린 것부터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고. 그럼요. 그런 경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승률을 보시죠. 40경기 26승. 좋아. 이기는 감독. 최종 예선에서 지지 않는 감독. 아주 대단한 성적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벤투의 40경기 동안 최다 득점은 황의조 선수 13골을 집어넣었고요. 최다 도움은 손흥민 선수 7개의 도움으로 이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칭찬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밸런스인데요. 네. 벤투 감독 부임하고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4경기뿐이더라고요. 그래요? 브라질전, 일본전, 카타르전, 레바논전. 예. 레바논전이 이제 2차 예선의 레바논전입니다. 우리 홈에서 있었던 경기. 네, 이렇게 4경기가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들이고 특히 이번 최종 예선 동안에는 선제 실점 허용한 경기가 아예 없었어요. 이란전에도 우리가 먼저 골 넣었죠.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우리 대표팀의 지금 밸런스도 경기를 또 주도할 수 있는 그 지배력도 상당히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세대 교체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콜업이 돼서 혹은 또 올림픽 대표팀에서 잘하다 보니까 국가대표에 이 선수를 딱 쓰면 되겠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또 콜업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력도 좋았어요. 심지어 벤투 감독이 일찍이 어린 선수들을 주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그 코로나19 때 성인 대표팀이랑 올림픽 대표팀이랑 평가받은 적 있잖아요. 그때 벤투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의 선수들도 자기가 되게 차출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그만큼 어린 재능들을 이미 벤투 감독이 눈독 들이고 있었고 빨리 이 선수를 써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2차 예선 때 정상빈 같은 선수들도 데뷔해서 바로 골도 넣고 했던 거 보면 이번에 엄지성 선수도 데려왔었고. 그렇죠. 어린 선수들을 벤투 감독이 쭉 중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대표팀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선수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요즘에 차출이 안 되고 있는 남태희와 같은 선수들 대표팀 1군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이 지금 상비군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대표팀의 선수 풀도 지금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두재, 손준호, 백승호, 그리고 지금 정우영, 삼선에 쓸 수 있는 인원들도 이렇게 많아진 거 보면 진짜 기분 좋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뎁스가 진짜 뭐 K리그 발전하면서 선수들이 잘하면서 뎁스가 두터워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국가대표 관리도 저는 그러면은 벤투 감독이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공격수에서 백업들 조규성, 김건희 생겼죠. 윙포워드에서 손흥민, 황희찬이 있는데 송민규 있죠. 이동준 있죠. 그리고 중앙으로 가면 이동경 있죠. 그러니까 이런 뎁스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벤투 부임하고 분위기를 가장 바꾼 포인트는 저는 결국 중앙 미드필더진의 구축이라고 생각해요. 황인범, 정우영 그리고 밸런스에 따라서 이제 이재성 혹은 뭐 아니면 이재성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 어쩌면 손흥민의 센트럴 이용 이런 부분까지 특히 황인범, 정우영이 중앙 미드필더진을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벤투 감독의 축구가 드디어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중앙 미드필더진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결국 벤투 감독의 빌드업은 측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중앙 미드필더의 관여도가 떨어지니까 너무 넓은 공간에만 볼이 맴도는 박스로는 진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영리한 중앙 미드필더진의 주전 라인이 구축되고 나니까 중원에서 볼을 순환해주면서 빌드업 패턴이 다양해지기도 했고 측면에 볼이 가더라도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이 미드필더들이 해주면서 그때그때 박스 쪽으로의 침투, 박스 쪽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길의 확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격이 다양하게 측면이 아닌 중앙에서도 풀리는 상황까지 잘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형철 방금 말에 너무 동의하는 게 이재성이랑 황민범 선수가 주전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재성, 황인범 똑같이 나오고 왼쪽에 김진수, 이용이 나왔을 때 빌드업 패턴이
예전에는 김진수랑 이용 선수가 올라와서 중앙 미드필더 유천한테 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측면으로 뻗어가 되게 측면 빌드업 위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재성이랑 황인범이 적극적으로 측면 빌드업에 관여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윙포드들이 좁혀 들어가는 중앙에서의 빌드업도 만들어졌는데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선발 라인업이 비슷하다 보니까 뭐 비슷한 축구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경기마다 보잖아요. 빌드업 패턴이 달라져요.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지금 똑같은 축구하는 게 똑같은 아닙니다. 축구 아니에요. 라인업이 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이 선수들 간의 조직력은 올라오는 느낌이고 황인범 같은 선수들은 자기가 직접 그 센스 있게 롱볼 보내고 맞아요. 빠른 템포로 볼을 보낼 줄 아는 선수들이잖아요. 순간순간 적재적소에 볼을 배급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면서 공격 템포를 키워주고 방향을 더 다양하게 운용해주는 저는 그래서 진짜 황인범 선수의 지금 주전 안착이 벤투 감독이 원하는 방향에 조금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게 한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이렇게 세 선수가 나왔을 때는 마치 그냥 소속팀에서 리그 경기 뛰듯이 진짜 호흡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비단 패스를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전술적인 움직임. 정우영 선수가 전진해서 올라갔을 때 황인범 선수가 살짝 내려와서 받아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삼선 미드필더가 2명이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재성은 또 측면 빈 공간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요. 지금. 진짜 유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1월에 보통 1월에 우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때 월드컵은 다 6월에 열린 대회이긴 예, 했지만 예. 어쨌든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의 페이스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더 기대하고 더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최종 예선, 이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때 7경기 기준으로 4승 1무 2패였어요. 게다가 슈틸리케 감독이 이 다음 8번째 경기에서 1패를 추가하면서 4승 1무 3패가 됐죠. 결국은 경질이 됐습니다. 그랬었고 반대로 이번 최종 예선은 7경기 5승 2무 이란하고 지금 2점 차 2위고요. 3위 아랍에미리트하고 8점 차 2위. 그래서 정말 월드컵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야, 분위기 차이만 봐도 4승 1무 2패에 하나의 패배를 더 추가했던 당시 슈틸리케 러시아 월드컵 예선. 불안하다. 진짜 불안했다. 8경기 끝나고 4승 1무 3패였어요. 와.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던 겁니까? 진짜 말이 안 됐다. 진짜. 우리는 다음 시리아전까지 꼭 이겨서 예. 6승 2무로 8경기 맞췄으면 좋겠고 지금 이대로만 해도 지금 정말 충분히 좋은 너무 성적을 내고 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레바논전이 끝나고 우리가 혹시 조기에 확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왜냐? 아랍에미리트와 시리아가 바로 이후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랍에미리트와 시리아의 경기는 아랍에미리트의 2대0 승리로 그러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좀 끝낼 네. 수 있긴 우리 그래도, 손으로 시리아 잡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자신의 힘으로 이기면 되니까. 맞아요. 우리 손으로 해내면 돼요. 예, 예, 충분히 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손은 부상으로 빠졌지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경기 시리아전에서 이제 월드컵 조기 진출을 예. 확정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진출 확정 시 10회 연속 본선 진출 확정. 야 이거 횟수로 쳐봐. 월드컵 4년 한 번 있잖아요. 40년입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86년부터 시작해서 예. 86, 90, 94, 98 우리는 2002, 매번 다 갔잖아요. 네, 2006, 2010, 2014, 2018 그리고 대망의 2022까지 86년 월드컵 멤버들이 우리나라 대표팀 전력에서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뭐 박경훈, 저 차범근, 허정무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었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어져 오는 이 계보에 이번 2022 멤버도 꼭 더 역사의 한 획을 그럴 수 있을 것 굵직하게 같아요.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투 감독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아직 야망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아직 본선 진출 확정한 거 아니다. 본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야기도 진출을 확정한 뒤에 하겠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감독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예. 이게 중요한 게 최종 예선에서 결국 우리가 전력상 우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하는데 월드컵 본선에서는 우리보다 더 강한 타대륙의 팀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95%는 강한 팀이 옵니다. 맞아요. 월드컵에는. 그러면 그 팀들을 상대로는 조금 더 다른 예.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밸런스를 중시할 수 있는 운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의 이번 인터뷰는 그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조 1위를 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약간 이제 팬분들도 반응이 엇갈렸던 부분이 왜 교체 안 했냐 맞아요. 이 맞아요. 부분인데 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물론 교체 감독이 벤투 감독이 이란전처럼 그 교체를 좀 늦게 해서 아쉬웠던 경기도 있었어요. 그때 그 이란전은 이재성이 지쳤는데 늦게 빼다 보니까 결국은 이란한테 실점을 하는 타이밍을 내줬잖아요. 근데 이번 레바논 원정은 저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벤투 감독이 보기에는 1대0 일단 리스크가 있는 스코어였고 그렇죠. 여기에 갑자기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이 잔디 상태에 적응하려면은 일단 5분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한 골 차의 위험한 리드인데
갑자기 투입된 선수가 초반에 잔디 적응에 애를 먹어서 자기의 역할을 못한다. 이거 너무 좋은 접근인 것 그래서 같다. 대표팀의 밸런스가 헤쳐지거나 잠깐 흐름이 깨진다 그러면은 예.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그냥 선발 엔트리, 잔디에 대한 적응을 마친 이 엔트리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한 50분 내나 60분 되자마자 교체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1대0이 스코어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고 막 우리가 상대한테 위협적인 장면을 몇 차례 얻어맞았기 때문에 그때 교체하기는 또 어려웠었거든. 맞아요. 아마 2대0, 3대0이었으면 좀 더 일찍 그럼 교체를 했죠. 했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의 슈팅이 조금 정면으로 향하는 일들이 많았었죠.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로 터키 전지훈련에서 우리가 2경기를 치르면서 이미 교체 선수들로 많이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에 2경기가 없는데 2경기도 교체를 좀 안 했어. 그러면은 좀 아쉬운데? 이것도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워낙 지금 성적이 좋으니까 아쉬운데 정도라는 생각이 들만 했는데 앞에 2경기에서 너무 많은 교체를 통해서 많은 선수를 보여줬거든. 그럼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잔디 상태까지 고려했을 때 교체하지 않은 것은 비판할 만한 요소는 솔직히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만으로 이 교체술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자, 킹규성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결승골. 네, 무엇보다 이번에 투톱을 쓰면서 롱볼 전개를 좀 많이 했던 우리 대표팀이었죠. 맞아요. 주규성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주규성이 나올 때 주규성의 경합 능력 또 공중볼을 따내는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 주규성 선수가 원래 대표팀에서 이 위치는 굉장히 애매해 보였죠. 황의조 원톱은 일단 굳건하고 맞죠? 올림픽 대표팀에서는 오랫동안 오세훈 선수가 활약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소속팀 전북에서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원톱 자리인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윙포워드로 뛰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결국 전북에서 상황이 애매해지면서 입대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근데 본인이 입대를 하면서 김천 상무에 들어가기 전에 벌크업을 한 것도 아주 주요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태환 감독이 선수들 원포인트로 딱 하나씩 짚어주면서 선수를 성장시키는 데 능한데 김태환 감독과의 만남 또 김천 상무에서 본인이 해낸 벌크업 이게 경합 능력의 향상, 공중볼 탈취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경쟁력을 더 올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김천 상무의 수비수들이 박지수 선수는 뭐 늦게 입대했지만 정승현도 있고. 정승현, 박지수 이런 국가대표 센터백들이잖아요. 훈련할 때 조규성 선수가 그런 거를 많이 영향을 받았대요. 그럴 수 네. 있죠. 워낙 좋은 파트너들이 함께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6월 올림픽 대표팀 친선전에 일단 작년에 득점을 했었고 네. 9월 A 대표팀의 첫 발탁이 됐었고 11월에 황의조의 부상으로 기회를 받았는데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에 경기력에서 눈도장을 찍었고 올해는 아이슬란드전에 이어서 이번에 레바논전도 득점을 하면서 벌써 3경기 2골이에요. 대단하다. 올해 조규성 선수 출발이 페이스 좋습니다. 좋다, 예. 호랑이의 해 조규성이 그 호랑이가 되어주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점점 페이스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우상향이라고 하죠. 쭉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도착지는 11월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 이때 우리 대표팀이 제대로 일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